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자, 이제 드디어 7단원 전기를 다 배웠죠. 자, 다 배웠으니까 나름대로 다 정리를 하고 복습을 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해놔야 되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복습한 게 얼만큼 잘 되었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 그 듭으로서 쌤이 또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복습할 기회를 줍니다. 바로 7단원 오늘은 요약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처음 배웠던 마찰 전기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 단원에 배운 전기 저항까지를 갖다가 간단하게 요약해가지고 복습해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요약 시간으로서 마찰 전기부터 합니다. 자, 첫 번째 마찰 전기. 자, 오래오래 아주 예전에 배운 것 같이 마찰 전기를. 자, 그런데 마찰 전기 배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리 잘 되어 있고 기억할 거라고 꼭 생각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마찰 전기 봅니다. 마찰 전기에서는 알아야 될 게 뭐였죠? 마찰 전기가 뭐다?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뭐한다? 마찰이 뭐라 그랬습니까? 서로 접촉시켜가지고 소위 말하면 이렇게 문지르는 걸 얘기한다 그랬지. 자, 서로 두 물체를 마찰시킬 때 발생되는 전기로 보통 이러한 마찰 전기를 뭐라고 한다? 정전기라고도 얘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정전기라고 하는 이 마찰 전기는 자, 중요한 게 첫 번째는 뭐가 있었어? 그렇죠. 마찰에 의해서 생긴 두 전기의 전하의 종류는 어떻다? 항상 어떻다? 종류가 다르다. 자, 그 말은 뭡니까? 두 개를 물체를 마찰시켜가지고 각각의 전기를 띠는데 그 띠는 전기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랬죠? 하나가 플러스면 다른 건 마이너스. 다른 쪽이 마이너스면 플러스. 그거는 이미 배웠으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뒷단원에서 원래 배웠죠. 기본적으로 원자가 가지는 구조에서 전자가 하나 떨어져 나갔을 때는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가 나갔으니까 플러스를 띠고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 전자가 들어왔을 때는 뭘 띈다? 마이너스가 하나 더 늘어서 마이너스를 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처럼 마찰에 의해서 두 물체가 되는 거? 전기적 성질을 띠는 현상을 뭐라 한다? 대전이라고 한다. 그 말은 대전된다는 얘기는 그 물체가 전기적으로 성질이 없던 물체가 뭘 띠게 된다? 전기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게 대전. 그 다음에 대전체는 뭘 얘기한다? 그렇죠. 대전 현상에 의해서 전기를 띠게 된 물체를 갖다가 뭐라 한다? 대전체라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두 물체를 문질러서 전기를 띠게 했어. 다른 말로 하면 대전시켜서 대전체를 만들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러한 대전체를 만드는 마찰 전기의 종류의 그러니까 예로서는 뭐가 있었죠? 그렇죠. 화학섬유, 화락이 아닙니다. 화학섬유로 했을 때, 된 옷을 갖다가 벗을 때, 여러분 뿌직직 하면서 여러분 소위 말하면 정전기. 전부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뭘 생각하면 된다? 정전기라는 것들을 갖다가 마찰전기라 생각을 하면 돼. 그 다음 뭡니까? 헝겊 같은 걸로 문질은 책받침이라든지 자라든지 이런 물질들을 머리카락이나 종이에 가까이 가져갔을 때 어떻게? 달라붙는 거. 빛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 교복에 입은 여자 같은 경우에는 교복 치마를 입었을 때 건조한 날 이렇게 되면 치마가 속치마나 이런 게 옷에 살에 달라붙고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들 정전기 탄다 그러잖아. 그런 것들이 다 마찰전기의 예라는 건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물질을 마찰시켜서 전기를 띠게 하는 마찰전기를 배웠어. 자, 이렇게 해서 띠게 된 전기의 종류는 크게 몇 가지야?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단원에서 안 해도 전기의 종류에는 뭐 있다는 걸 알고 있어?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기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고 있죠? 자, 그러면 플러스 전기하고 마이너스 전기가 있다 그랬는데 요 두 전기 종류에서 작용되어지는 힘의 종류는 뭐 있다? 그렇죠. 청력하고 뭐 있다? 인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청력은 뭘 얘기한다? 서로 같은 종류. 자, 서로 같은 종류들끼리는 어떻게 한다 했어? 선생님이 강의 시간에 뭐라 그랬습니까? 남자끼리 좋아한다 그랬어. 물론 개 중에 개성 있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어때?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이 가면은 좋아하고 껴안고 이렇게 안 한다 그랬지. 그러면 어떻게? 서로 거부가 그래 보세요. 저기 강의 듣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들 자기 반에 가지고 남자친구들 가서 다음날 자기 옆에 짝지 막 껴안으라 뛰어가봐. 그러면 어떤 너? 다 도망가지. 그 말은 같은 종류의 전기 사이는 다 어떻게 된다? 서로 밀어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종류의 전기 사이에서는 끌어당기려고 하는데 요 그림에 보듯이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다른 것끼리 끌어당기는 거. 그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또는 플러스 플러스처럼 서로 같은 것끼리 밀어내는 걸 뭐라 한다? 청력. 요 두 개는 뭐 앞에서 누누이 얘기했고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초등학교라든지 중1일 때 뭐 여러 가지 힘할 때도 여러분들 이미 배우고 온 거기 때문에 알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앞에서 뭐라 그랬어? 두 물체의 마찰에 의해서 전기를 띈다 그랬죠? 앞에서는 있는 사실을 배웠어. 즉 물체를 마찰시키면 전기를 띠더라. 그 전기를 띠는 현상을 뭐라 그런다? 대전이라 하고 그렇게 해서 전기를 띠게 된 물체를 대전체라 그런다 했다. 그러면 그거는 사실이었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물체를 마찰시켰을 때 전기적 성질을 띠느냐. 그 원리가 이거였지. 자, 마찰 전기가 발생하는 이유. 당연히 모든 현상에는 뭐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아주 중요하지. 자, 이유는 결국 뭡니까?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했을 때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뭐가 이동하기 때문이다.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이다. 요게 아주 중요하겠지. 자,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요 전자가 이동한다는 마찰 전기가 발생하는 이유를 하기 전에 요 옆에 있는 뭘부터 배운다? 원자의 구조와 뭐부터 배운다? 대전을 먼저 배웁니다. 자, 원자의 구조를 보면 어떻다? 원자는 어떻게 생겼습니다? 가운데 있는 뭐 플러스를 띠는 뭐와 원자 핵과 선생님이 강의 시간에 뭐라 그랬어? 요 플러스를 띠는 원자는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자유롭게 말 수가 없다. 움직일 수가 없다. 즉 원자 핵이라는 거는 원자의 어디에 있으며 중심에 있으며 뭐를 띈다? 플러스 전하를 띠면서 움직일 수 있다. 움직일 수 없다. 움직일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그 플러스를 띠고 항상 뭐 되어 있는?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요 플러스 원자핵 바깥을 누가 돌고 있다. 그렇죠. 마이너스 전하를 띈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으며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뭐가? 전자. 전자가 어떻다? 돌고 있다 그랬죠. 다른 말로 하면 뭐 하고 있다? 움직이고 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자, 가운데 플러스를 띄고 뭐 잠시만. 잠깐만요, 선생님. 아우, 미치겠다. 참으려고 용을 쓰는데. 바로 시작하면 되죠, 선생님. 자, 전자는 뭡니까? 원자핵 주위에 플러스를 띄고 고정되어 있는 원자핵 바깥을 돌고 있는 게 누구라 그랬어? 전자. 그러면 돌고 있다는 얘기는 뭘 뜻한다? 자유롭게 뭐 하고 있다? 움직인다. 자, 자유롭게 움직인다. 누가? 마이너스 전하를 띈 누가? 전자. 각각의 명칭은 반드시 외워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띈 요 전자와 원자핵 요 구조를 뭐라 그런다? 원자의 구조. 원자가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라는 건 앞에서 배웠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가장 작은 단위 원자는 결국 뭐와 뭐로 이루어져 있다?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원자핵은 뭘 띈다? 플러스를 띄고 전자는 뭘 띈다? 마이너스를 띈다. 그리고 원자핵은 움직일 수 없고 전자는 움직일 수 있다라고 그랬어. 그러면 요 마이너스를 띄는 원자가 어떻게 해서 요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느냐? 상식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금방 뭐 배웠습니까? 전기를 띤 전기적 물질의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은 두 가지 있었지. 같은 것끼리는 밀어내는 청력, 다른 것끼리는 끌어당기는 인력. 그러면 원자핵이 플러스고 전자가 마이너스니까 둘이 어떻게 된다? 끌어당기는 힘이 있지. 그래서 원자가 뭐 일정한 궤도로 이렇게 돌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요 둘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이 뭐 아주 강하지는 않아. 다른 말로 하면 누가 와서 조그만 힘을 줘서 얘들을 탁 밀면 어떻게 돼? 끊어진다는 얘기야. 눈에 안 보이는 요 둘 사이에 뭐 끌어당김이 끊어진단 말이야. 그럼 이건 끊어지면은 원자핵은 원래부터 움직일 수 없다 해서 나갈 수 없으니까 전자 마이너스 원래부터 움직임이 있는 전자는 어떻게 되겠어? 요 힘이 끊어지면 바로 어떻게 된다? 나갈 거 아니야. 자,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마찰을 시킨다는 얘기는 물체를 마찰시키다 보면은 제일 밖에 있는 뭐를
전자를 이렇게 칠 거잖아. 그럼 치다 보면은 여기서 끌어당기는 힘이 어떻게 된다? 그렇죠. 끊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누가? 뭐가? 마이너스를 띈 전자가 튕겨나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어떤 거는 튕겨나간다. 그러면 이 튕겨나간 전자가 어떻게? 그냥 한 둥둥 떠다닌다 그랬어? 아니죠. 각각의 마찰을 시킨다는 얘기는 물질 두 개를 마찰시켜야 되잖아. 그러면 둘 중에 둘 다 물체니까 뭘로 구성되어져 있다? 원자로 구성되어져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한쪽에서 떨어져 나온 전자는 결국 어떻게? 주의를 빼야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다른 쪽에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은 뭐 마이너스가 어떻게 들어가는 물체도 있고 뭐 나오는 물체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나오는 물체에 의해서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띄는 상태에서 원자는 잘 봅니다. 결국 원자는 플러스를 띄는 원자핵과 마이너스를 띄는 전자 사이에 양이 어떻다? 선생님이 어떻다 그래서? 같다 그랬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원자는 플러스 전하의 양과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어떻다? 같기 때문에 뭘 띈다? 중성. 여기에 선생님이 빨갛게 적어놨죠. 정기적으로 원자의 정기적 상태는 뭐다? 중성이다. 그 말은 마이너스를 띤 전자의 값하고 양하고 플러스를 띤 원자에게 값이 어떻다? 둘 다가 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는 정기적으로 아무런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띄지 않는 중성 상태가 원자의 정기적 상태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마찰을 시키면 아까 뭐라 그랬어? 요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값이 똑같은 원자에서 마찰을 시키게 되면 전자가 떨어지거나 뭐한다? 들어오게 된다 그랬잖아. 어떤 물체는 전자를 받는 게 있고 어떤 물체는 전자를 잃는 게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균형이 어떻게 된다? 깨어지죠. 그래서 균형이 깨어지면 뭐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전기적 성질을 가진 대전된 물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원자의 구조 배웠으니까 자, 이쪽에 마찰 전기가 발생하는 이유는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했지 뭐 두 물체를 마찰하게 되면은 운동성이 있는, 즉 움직임이 있는 바깥에 있는 뭐가 전자가 떨어져 나가거나 들어오게 됨으로 해서 원래 정기적으로 뭘 이루든 중성이든 뭐가 원자의 정기적 상태가 어떻다? 불균형하게 된다 그랬죠. 그때 두 물체가 서로 전기를 띠는데 자, 여러분 봅니다. 마찰을 할 때 유리와 명주 헝겊을 갖다가 마찰을 시켰어. 그랬더니 자, 여기 봅니다. 원래는 뭐 빨간색의 플러스가 몇 개야? 4개. 마이너스의 원자가 몇 개야? 전자가 몇 개입니까? 4개요. 지금 4개, 4개 똑같았어.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되더라? 요쪽 방향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전자를 줬어. 그럼 여기는 원래 자기가 중성인데 남으로부터 전자를 마이너스를 더 받았으니까 얘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다, 플러스다. 받았다고 해서 플러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오는 게 뭐가 온다 그랬어?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는 전자가 온다 했잖아. 그러면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값이 똑같은 중성의 원자에 마이너스를 띈 전자들이 더 많이 왔으니까 무슨 값들이 많아져? 그렇죠. 마이너스 값이 많아지니까 전자를 하게 되면 얻었다 그래서 마이너스 아닙니다. 전자가 들어오면 마이너스를 띈 전자가 들어왔으니까 전체가 마이너스로 될 거고 전자를 잃은 물체가 플러스로 되잖아. 말이 가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도 알아놓습니다. 전자를 잃은 물체는 플러스, 전자를 얻은 거는 뭐다? 마이너스. 말이 가겠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이 물체를 마찰시켰을 때 어떻게 해서 전기를 띠는지 배웠어. 그런데 자, 두 물체를 마찰시키는데 자, 선생님이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두 물체를 마찰시켰을 때 한쪽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가면 다른 쪽은 어떻게? 받고 다른 쪽이 내놓으면 또 다른 쪽이 받고 그 말은 결국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다. 그 말은 두 물체가 띈 전기의 종류는 항상 어떻다? 두 물체의 전기의 종류는 어떻다? 항상 어떻게 된다? 다르다라는 걸 갖다가 꼭 알아야 됩니다. 말이야. 두 물체가 서로 다른 전기. 그 말은 두 물체를 마찰시켰는데 둘 다 플러스 또는 둘 다 마이너스 이렇게 같은 걸 띌 수가 없어. 왜? 한쪽이 줬으면 한쪽이 받아야 되잖아. 그러면 준 쪽은 뭐가 된다 그랬어? 플러스. 받은 쪽은 마이너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도대체 누구는 주고 누구는 받는데 그걸 어떻게 정하느냐? 그거는 물체들 따라서 받는 성격이 주는 성격보다 더 큰 물질이 있고 그 다음에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게 더
성질이 큰 물체들이 각각 있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걸 과학자들이 조사를 쫙 해가지고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큰 쪽을 어느 쪽으로? 왼쪽. 받으려고 하는 쪽을 어느 쪽? 오른쪽. 받으니까 뭐야? 마이너스죠. 그래서 마이너스로 대전되려는 경향이 큰 거를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플러스가 되려는 경향이 큰 쪽을 왼쪽으로 해서 서로 다른 물체에 마찰할 때 플러스 전하를 띠는 물체는 어느 쪽? 왼쪽. 그 다음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물체는 어느 쪽? 오른쪽으로 해서 이렇게 순위를 매겨놨어. 가요 프로그램에 순위 매기듯이 각각의 순위를 쫙 매겨놨어. 그 말은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무슨 경향이 크다? 플러스가 되려는 경향이 큰데 종이보다는 누가? 유리보다는 상아보다는 털가죽.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 책에 나오는 범위 안에서의 물질 중에서 가장 플러스가 되려는 경향이 큰 게 누다? 털가죽이라는 것 정도는 알아놔야 됩니다. 물론 순서, 대전열의 순서는 원래 좀 알고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마이너스 경향이 크다 그랬죠. 그러면 나무보다는 소미, 솜보다는 고무보다는 셀룰로이드, 에보나이트 쪽으로 갈수록 마이너스 경향이 크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범위에서 또 가장 마이너스가 되려는 경향이 큰 게 누구다? 그렇죠? 에보나이트라는 것 정도는 또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선생님이 요 표시를 또 해놨죠. 서로 멀리 있는 두 물체 마찰할수록 대전이 잘 됐다. 이거는 강의 시간에 뭐 갖고 설명했습니까? 우리가 물에서 얘기했잖아. 똑같은 크기의 물병에 하나는 물의 양의 차이가 이만큼 난 거에 구멍을 뚫었을 때 물이 흘러가는 속도랑 그 다음 똑같은 통에 하나는 물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구멍을 뚫었을 때 물이 흘러가는 속도. 당연히 흘러가는 속도가 누가 빠르겠니? 차이가 많이 나면 날수록 흘러가는 속도가 빠르듯이 대전을 시켜가지고 마찰을 시켜서 대전 물체를 만들 때도 각각의 하려는 경향이 큰 물질일수록 마찰시켰을 때 빨리 대전이 돼. 그러면 가장 여러분들이 배운 대전열표에서 가장 대전이 잘 되는 경우는 누구겠니? 그렇죠. 당연히 털가죽과 에보나이트끼리 했을 때 마찰시켰을 때 가장 크다는 얘기야. 그래서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마찰시켰을 때 대전이 잘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 적히지 않지만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가르쳐줬지 마찰을 시켰을 때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로 대전되는 거는 상대적인 값이지 절대적인 게 아니라 했지. 유리는 항상 플러스다. 이거 아니라 그랬죠. 어떻게? 유리랑 상하랑 마찰을 시켜. 그러면 누가 더 왼쪽에 있니? 상하가 더 왼쪽에 있으니까 상하가 뭐가 되고 플러스가 되고 유리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서로서로 비교해가지고 따져주는 겁니다. 그러면 상하가 유리랑 마찰시킬 때는 자기가 플러스가 됐어. 그런데 이번에는 상하와 털가죽을 갖다가 마찰을 한번 시켜보자. 그러면 털가죽이 뭐가 될까? 그렇죠. 털가죽이 뭐가 되고 플러스가 되고 상하는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야. 그 말은 상하가 항상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고 또는 항상 마이너스가 되는 게 이렇게 정해진 절대적인 값이 아니라 항상 비교되어져서 띄어지는 경향을 나타낸 겁니다. 이렇게 나타내어진 걸 뭐라 그런다? 대전열. 대전열. 그리고 대전열에서는 알아야 되는 게 사이가 떨어질수록 마찰, 대전이 잘 된다.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갈수록 플러스, 오른쪽으로 갈수록 마이너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마찰 전기를 배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배웠습니까? 정전기 유도라는 걸 배웠어. 이제 전기가 어떻게 생기는지 알았죠?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어떻게 해서 생긴다? 뭐 때문이다? 전자의 이동이라는 거 정도는 꼭 머리에 넣어야 돼. 오늘 배우는 내용에서 원래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그렇죠? 전기가 왜 발생해? 물으면 그렇죠. 원자 구조에서 움직일 수 있는 전자가 자극을 받게 되어서 움직이다 보니까 균형을 이루던 원자의 중성이 어떻게 깨어짐으로 해서 생기는 게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기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정전기 유도야. 정전기 유도라는 것은 자, 정전기 유도는 뭐라 그랬니? 머리에 떠오르는지 모르겠네. 대전체를 할 때 대전되지 않은 어떤 물체에 가까이 할 때 물체가 뭘 띄는 거? 전기를 띄는데 띄긴 띄는데 어떻게 띄더라? 어떻게 머리에 뭐가 떠오릅니까? 정전기 유도하면 딱 펜 가르는 거. 그렇죠. 중성인데 플러스와 마이너스 값들이 고루 분포되어져서 중성이던 것이 어떻게 된다?
정전기 유도하면 어떻게 생각한다? 플러스는 플러스들끼리 모이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들끼리 모여서 양극으로 전기가 탁 나눠짐으로 해서 전기적 성질을 띠는 게 정전기 유도야. 그 그림이 여기 보이죠? 자, 일단 이거는 뭐야? 마이너스를 띠니까 무슨 체다? 대전체. 전기를 띠는 물체를 대전체라 그랬죠. 여기서는 지금 마이너스를 띠는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져갔어. 얘는 뭐야? 보면 플러스의 개수가 4개, 마이너스의 개수가 4개. 저 개수, 플러스 마이너스 개수가 똑같으니까 이거는 뭐야? 중성이란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대전되었다, 안 되었다? 대전된 거는 전기를 띄어야 된다 그랬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어느 쪽으로 전기를 안 떼니까 대전되지 않은 물체 맞죠? 대전되지 않은 물체 쪽으로 요 대전체를 가지고 갔을 때 자, 요거 엄청나게 또 중요한 거 나왔죠? 어떤 거? 대전체에 가까운 쪽은 어떻다? 가까운 쪽은 무슨 극이 오더라? 그렇죠. 인력에 의해서 뭘 끌어당기게 되니? 자기랑 다른 극을 끌어당기잖아. 어떤 거? 플러스 극. 그렇죠. 인력에 의해서 자기랑 다른 극인 플러스를 어떻게 하더라? 끌어당기더라. 그 반면에 자기랑 같은 극들은 청력에 의해서 어떻게 돼? 밀어내다 보니까 원래는 똑같은 개수의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고루 분포되어서 중성을 이루어서 대전되어지지 않았던 물체가 요 대전체를 갖고 가서 되어는 순간 어떻게 되더라? 가까운 쪽은 자기랑 어떤 거? 그렇죠. 다른 종류의 전기. 왜? 인력에 의해서 가까운 쪽은 자기랑 다른 거. 그 다음에 먼 쪽은 무슨 힘에 의해서? 청력에 의해서 자기랑 같은 종류의 전기를 어떻게 되더라? 밀어내더라. 그래서 순간적으로 어떻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어떻게? 양극적으로 이렇게 쫙 홍해 갈리듯이 나뉘어진다 그랬지? 이거를 뭐라 그런다? 정전기 유도라 그런다 했어. 그런데 이렇게 정전기 유도는 선생님이 앞에서 기억나나 모르겠네. 도체와 부도체 사이에서는 조금 다르다 그랬죠? 도체는 뭐라 그랬어? 앞에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은 벌써 대답했겠지? 도체는 뭐가 도체다?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 부도체는 전기 안 통하는 거. 전기 통하는 도체 하면 뭐 떠오른다 그랬어요? 금속이라든지 이런 것들. 부도체 하면 고무라든지 플라스틱과 같이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물질. 자, 그럼 이 두 가지 도체와 부도체에서도 뭐 정전기 유도 현상은 일어난다 그랬죠. 그런데 모습이 어떻다? 조금 다르다 그랬잖아. 생각납니까? 자, 도체는 지금 배웠던 우리가 이 정전기 유도의 기본 형태는 뭐를? 도체를 전제하에 설명한 거고, 그럼 부도체에서는 어떤 형태로 일어났어요? 기억납니까? 부도체는 어떻게? 이것처럼 전자가 자유 이동할 수 있는 전자가 이렇게 안 생겼고 어떻게 생겼다고 선생님이 말해줬어? 그렇죠. 이렇게 반씩. 왼쪽은 플러스, 오른쪽은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다 그랬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그림 기억납니까? 수업 시간에 했는데. 또 여러분들 딴 거 보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지나가서 또 처음 보는 거 학생도 있겠지. 자,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얘기야. 이것처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여기는 반이 쪼개져서 마이너스만 양극으로 갈 수 없지. 그러면 이게 부도체면은 부도체는 정전기 유도가 안 일어납니까? 일어난다 했지. 형태가 조금 다르다 했어. 어떻게 일어난다 그랬어? 여기다가 좀 여러분들 잘 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져 있다. 부도체들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그러면 정전기 유도가 안 일어납니까? 일어난다 그랬죠. 여기다 뭘 가지고 가면 플러스로 대전된 물체를 가지고 갔어. 그랬더니 어떻게 바뀌더라? 그렇죠. 움직여 갈 수는 없지만 예우를 갖춘다는 얘기야. 어떻게? 정전기 유도라는 거. 정전기 유도도 뭐 때문에 일어나? 인력과 청력 때문에 일어나죠. 인력과 청력에 의해서 밀어내고 당기는 그 힘에 의해서 결국 결정이 나잖아. 그러면 이러한 형태에서도 그런 힘을 받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양극으로 움직여 갈 수는 없지만 자, 여기 뭘 가져갔니? 플러스를 가져갔으니까 가까운 쪽은 뭐가 와야 됩니까? 당연히 뭐가 온다? 그렇죠. 마이너스가 오더란 얘기야. 요렇게 플러스들을 갖고 가니까 플러스에 가까운 쪽은 마이너스니까 요 먼 쪽은 플러스. 그래서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된다? 방향을 다 바꾸더란 얘기야. 자, 그러면 요 도체처럼 완전히 양극으로 이동할 수는 없지만 뭐가 일어난다?
정전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각각의 뭐 인력과 청력을 따라서 양쪽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정전기 유도 현상처럼 가까운 쪽에는 뭐 자기랑 다른 거, 그 다음에 먼 쪽은 자기랑 같은 것을 위치하게 하는 이러한 현상은 일어나. 그런데 여기에다가는 어떤 걸 붙인다? 이름을 정전기 유도를 안 하고 뭐라 그런다 했습니까? 그렇죠. 분극이라 한다 그랬잖아. 분극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처음 보고 막 생수야 저런 거 언제 해줬지 하는 애들 반성해야 되겠지. 자, 그러면은 요 정전기 유도 꼭 알아야 돼. 실질적으로 이 단원에서 가장 시험 출제율이 높은 게 누구라 그랬습니까? 바로 정전기 유도 문제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검전기. 선생님 수업 듣다 보면 어떻게? 항상 앉아서 투덜거리는 애들 있을 거야. 왜? 전부 다 중요하대. 매 별표 다 하라고. 책에 보면은 전부 다 별표고 그렇지.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보자. 검전기. 자, 그럼 검전기도 또 중요해.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 검전기를 갖다가 사용하는데 이 검전기도 역시 어떤 원리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랬어? 정전기 유도 현상.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의 가장 예쁘고 큰 별을 그려놓도록 합니다. 자,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물체의 뭐를 대전 상태를 알아보는데 요 대전 상태의 종류는 뒤에서 배웠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 뭐 대전 여부 또는 대전 양, 그 다음에 뭐 대전되어져 있는 전하의 종류, 이러한 여러 가지를 알아보는 기계가 바로 검전기라는 기구인데, 자, 그러면 이런 검전기가 뭐에 의해서 일어난다?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뭐 알아보아지는 기계라 그랬죠. 그러면 정전기 유도 현상은 앞에서 배웠으니까 어떤 거라는 걸 알았을 거야. 그러면 이러한 내용이 어떻게 기계에 적용되어지는지 또 배워야 되겠지. 자, 일단 그걸 하기 전에 검전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봅니다. 검전기 어떻게 생겼어? 위에 동전판처럼 생긴 뭐가 있다 그랬어? 금속판. 그 다음에 길게 금속 뭐가 있고 막대가 있고 밑에 뭐 선생님이 이쑤시개 2개라 그랬죠. 이쑤시개 실제로는 바늘처럼 아주 가늘어. 자, 이쑤시개 2개처럼 생긴 뭐가 있다? 금속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금속박과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뭐 금속판, 그 다음에 길게 금속 막대로 병 안에 들어있는 이러한 형태가 뭐다? 검전기. 검전기 구조 모르면 안 돼. 이게 금속판인지 밑에 게 금속박인지 말이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러한 검전기가 어떻게 정전기 유도 현상을 따른다. 그 말은 결국 검전기를 이루고 있는 이 금속판과 막대도 전부 다 뭐 물질로 이루어졌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들이 고루 분포되어져 있는 중성의 상태야. 아무런 작용을 안 시켰을 때. 자, 그때 여기 봅니다. 마이너스로 대전된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지고 갔더니 역시 정전기 유도 현상을 따라서 요 대전체와 가까운 금속판에는 뭐가 오더라? 그렇죠. 플러스들이 모이고. 그 다음에 이 대전체의 먼 쪽은 그렇죠. 청력에 의해서 자기랑 같은 극을 밀어내. 그래서 원래는 자 봅니다. 아무런 전기적 성질이 없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들이 고루 분포되어져 있으니까 요 금속박이 어떻게 되어져 있을까? 그렇죠. 이렇게 딱 닫혀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들이 고루 분포되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닫혀있단 말이야. 그런데 마이너스를 가져갔다 보니까 여기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플러스들은 올라가고 마이너스만 있으니까 자기가 같은 극들밖에 없잖아. 그러면 같은 극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무슨 힘이 작용할까요? 그렇죠. 밀어내는 충력이 작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요렇게 금속박이 벌어지더란 얘기야. 말인가 알겠습니까? 이거 잘 알아야 돼. 결국 이 검전기도 어떤 현상을 따른다? 정전기 유도 현상을 따른다. 여기에 나오죠. 검전기의 원리. 대전체를 금속판에 가까이 하면 정전기 유도에 의해서 금속판은 대전체와 다른 종류. 금속판은 대전체에서 가까우니까 대전체와 다른 극. 그 다음에 금속박은 대전체에서 뭐니까 대전체와 같은 극이 어떻게 되더라? 가게 됨으로 해서 대전되어서 뭐한다? 금속박이 뭐한다? 벌어진다. 알겠습니까?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플러스들은 올라가고 마이너스만 있으니까 자기가 같은 극들밖에 없잖아. 그러면 같은 극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무슨 힘이 작용할까요? 그렇죠. 밀어내는 충력이 작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요렇게 금속박이 벌어지더란 얘기야. 말인가 알겠습니까? 이거 잘 알아야 돼. 결국 이 검전기도 어떤 현상을 따른다? 정전기 유도 현상을 따른다. 여기에 나오죠. 검전기의 원리.
대전체를 금속판에 가까이 하면 정전기 유도에 의해서 금속판은 대전체와 다른 종류. 금속판은 대전체에서 가까우니까 대전체와 다른 극. 그 다음에 금속박은 대전체에서 뭐니까 대전체와 같은 극이 어떻게 되더라? 가게 되므로해서 대전되어서 뭐한다? 금속박이 뭐한다? 벌어진다. 알겠습니까?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플러스들은 올라가고 마이너스만 있으니까 자기가 같은 극들밖에 없잖아. 그러면 같은 극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무슨 힘이 작용할까요? 그렇죠. 밀어내는 충력이 작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요렇게 금속박이 벌어지더란 얘기야. 말인가 알겠습니까? 이거 잘 알아야 돼. 결국 이 금전기도 어떤 현상을 따른다? 정전기 유도 현상을 따른다. 여기에 나오죠. 금전기의 원리. 대전체를 금속판에 가까이 하면 정전기 유도에 의해서 금속판은 대전체와 다른 종류. 금속판은 대전체에서 가까우니까 대전체와 다른 극. 그 다음에 금속박은 대전체에서 뭐니까 대전체와 같은 극이 어떻게 되더라? 가게 되므로해서 대전되어서 뭐한다? 금속박이 뭐한다? 벌어진다. 알겠습니까?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플러스들은 올라가고 마이너스만 있으니까 자기가 같은 극들밖에 없잖아. 그러면 같은 극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무슨 힘이 작용할까요? 그렇죠. 밀어내는 충력이 작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요렇게 금속박이 벌어지더란 얘기야. 말인가 알겠습니까? 이거 잘 알아야 돼. 결국 이 금전기도 어떤 현상을 따른다? 정전기 유도 현상을 따른다. 여기에 나오죠. 금전기의 원리. 대전체를 금속판에 가까이 하면 정전기 유도에 의해서 금속판은 대전체와 다른 종류. 금속판은 대전체에서 가까우니까 대전체와 다른 극. 그 다음에 금속박은 대전체에서 뭐니까 대전체와 같은 극이 어떻게 되더라? 가게 되므로해서 대전되어서 뭐한다? 금속박이 뭐한다? 벌어진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했는데, 자, 어렵죠? 어려워도 어쩔 수 없어.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야 되고. 근데 실질적으로 오늘 것도 요약한다고 어려웠는데, 요 다음 게 더 어렵죠? 검전기로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전 상태가 더 어려워.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요약을 통해서 한 번 더 조금 더 꼼꼼히 해야 되니까, 이거는 여러분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했던 거, 집에서 마무리 좀 잘하고, 좀 꼼꼼하게 봐놔야 돼. 그래야 다음 거 하면서도 전류나 전압이나 하면서 전기 단원을 끝날 때까지는 이해가 너무 많아요. 너무 잘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그걸 갖다 공부를 좀 체계 있게 잘 해놔야만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도 받을 수 있고 쉽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했던 거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리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요 뒤에 금전기의 대전 상태에 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